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웹페이지 사이즈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디자인할 때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연하죠. 이런 궁금증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사이즈를 어떤 방법으로 정하는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페이지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PC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의 사이즈는 결국에는 모니터의 크기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웹사이트의 사이즈를 정할 때는 내 모니터를 중심으로 사이즈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모니터, 사용자들이 어떤 모니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사이즈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이 내 모니터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모니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모니터의 크기가 지금 1920에 1080 모니터가 지금 42.58%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면서 1280에 1024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지금 우리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최적합적으로 웹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1920에 1080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니터 사이즈에 맞는 웹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모니터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봤던 것처럼 1920에 1080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1920에 1080의 사이즈를 맞춰서 우리가 작업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는 이렇게 다양한 크기별로 되어 있고 이렇게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작은 모니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네이버는 1080까지 볼 수 있게끔 지금 사이즈를 정해놨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990 픽셀까지 볼 수 있도록 사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들은 여러 사람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사이즈를 1080, 990까지 맞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디자인할 모니터는 1920 사이즈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1920 사이즈의 모든 영역을 다 디자인 영역, 콘텐츠를 넣는 영역으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니터 1920 모니터일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 크기, 그러니까 콘텐츠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가로가 1200 픽셀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1080까지 맞춰놨던 거고요. 조금 더 화면을 좀 넓게 사용하려면 1320, 그리고 좀 더 크면 1440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1200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 1200은 모니터의 사이즈가 아니라 컨텐츠를 넣는 컨텐츠의 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컨테이너 박스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 자, 이 컨테이너 박스 내에는 우리가 이미지를 넣기도 하고 텍스트를 넣기도 하는데, 자, 이 컨테이너 박스 1200 내에 컨텐츠를 넣을 때는 이렇게
가로, 레프트, 라이트, 탑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마진을 넣습니다. 마진을 넣고 그리고 그 각각 컨텐츠와 컨텐츠 사이에는 사이값이라고 하는 거터를 넣는데 이 거터 사이즈를 어떻게 정할지 마진을 우리는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이 공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아 나갈 때 간단하게 용어를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바로 컨테이너 박스의 크기, 컨텐츠 폭이라고 합니다. 컨텐츠 폭. 그건 1200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컬럼으로 나눴는데 이게 뭐냐? 컬럼, 수. 우리는 보통 이 컨텐츠 폭 안에 12개의 컬럼으로 넣는 게 보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의 컬럼으로 놓고 그 컬럼과 컬럼 사이에를 사이값을 우리는 거터라고 합니다. 사이값. 이 사이값을 얼마나 넣을지를 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200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00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각각 가로, 레프트, 라이트 마진을 보통 15픽셀을 넣게 되고 사이값, 컬럼과 컬럼 사이의 값은 보통 30픽셀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컨텐츠 박스가 1080으로 할 때는 마진값을 우리는 10으로 하고 사이값을 보통 20픽셀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컨텐츠 박스가 1320일 경우는 마진값을 20%로 20픽셀을 주고 있습니다. 사이값은 40. 1440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마진과 사이값을 넣었을 때 각각 컨텐츠들과 가장 안정적으로 12컬럼에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컬럼에 들어가는 사이즈, 박스 사이즈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컨테이너 박스의 크기, 우리는 1200이었죠. 그리고 마진, 오른쪽과 왼쪽 마진은 우리는 15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30이 빠지겠죠. 그리고 마진 값이, 사이 값이, 자, 이게 박스가 하나, 두 개일 때는 사이 값이 하나가 들어가죠. 30입니다. 30. 그리고, 하면은, 그리고 박스가 하나, 두 개 들어가죠. 그래서 나누기 2 하면은 이 각각의 박스 사이즈는 57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컬럼을 3개로 나눌 때, 4개로 나눌 때, 5개로 나눌 때, 6개로 나눌 때 이 각각의 박스 사이즈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자, 이게 사례입니다. 자, 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면은 각각의 그리드를 이용해서 디자인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그리드가 여기는 컬럼을 하나, 둘, 셋, 넷 컬럼을 이용한 거고 여기는 한 컬럼을 이용한 거고 여기는 세 컬럼으로 나눴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컬럼을 이용했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컬럼을 이용했습니다. 여기는 한 컬럼. 자, 여긴 4개. 여기는 하나, 둘, 셋 컬럼을 이용했다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홈페이지 디자인을 보면 대부분이 컬럼을 잘 활용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를 한번 약간 투명도를 줘볼까요? 자, 이렇게 컬럼에 맞춰서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드를 이용해서 한번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니터 크기는 1920 모니터를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로폭은 1920 픽셀로 정하고 높이 값은 컨텐츠의 양에 따라 가지고 길이가 정해질 수 있는데요. 일단은 5000으로 잡고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레졸루션 값은 우리가 포토샵 아니면 XD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가 화면, 그러니까 모니터라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는 것들은 우리가 레졸루션 값을 72 dpi로 만들 거고, 우리가 프린트물, 우리 현수막을 프린트 한다거나 아니면 내 포트폴리오를 프린트를 할 때는 150 dpi로 하는 게 가장 적정합니다. 그리고 이걸 인쇄를 해서 대량으로 출판물을 만들 때는 300 dpi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컬러 모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웹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화면을 통해서 출력되는 것은 RGB 컬러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프린트물이나 인쇄 이런 거는 CMYK 모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RGB 컬러로 놓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작업을 할 건데요. 이 모니터의 크기는 지금은 1920이고 높이는 5000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할 컨텐츠 사이즈는 1200입니다. 1200 한번 볼까요? 자, 셀렉트 선택하고, 자, 여기서 픽트 사이즈 하고 폭을 12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으로 할 거고, 높이 값은 4800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 보시겠어요? 자,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왔다 놓으면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레이어를 추가하고 에디트 필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자,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컨텐츠를 넣을 영역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 이제 모든 컨텐츠를 넣었는데 이 안에 컨텐츠를 넣을 때 그리드를 활용해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다 그리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그리드를 만들어주는지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컨텐츠 박스는 1200이지만 항상 컨텐츠를 넣을 때는 레프트, 라이트 마진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1200일 때 컨텐츠 박스는 마진을 15씩 잡습니다. 그래서 30, 15, 15 해서 30이 들어가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360입니다. 위드 값이 360인데 이 안으로 15씩 더 들어가야 됩니다. 15, 15. 그러면 360 플러스 15. 그러면 375죠. 375. 뷰에서 뉴 가이드 레이아웃.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우리 컬럼을 넣을 겁니다. 컬럼은 뭐냐? 이 화면을 얼마나 자를 것인지. 자, 12컬럼으로 잡을 건지, 아니면은 9컬럼으로 잡을 건지, 아니면 6컬럼으로 잡을 건지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사이 값은 요 버터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30, 40, 이렇게 틀려지죠? 50, 이렇게 사이 값을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는 웹페이지는 대부분 12컬럼으로
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0은 사이값을 우리 30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30으로 넣고 마진은 레프트로 375, 라이트로 375를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진 값을 375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요 안에 콘텐츠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콘텐츠 사이즈를 정하는 방법, 자, 우리가 1단으로 할 때, 1단 레이아웃을 잡을 때는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2단을 활용할 때는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3단을 넣을 때는 자,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4단을 넣을 때는 자,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6단도 가능하겠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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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요 만들어진 사이트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디자인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전체 풀로 또 1단을 사용할 때도 있는 거고, 얘는 4단, 여기는 3단, 여기는 다시 4단. 근데 이, 이, 이 그림뿐만 아니라 이 텍스트도 마찬가지 이 단을 활용해서, 컬럼을 활용해서 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고 이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꼭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그리드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는 웹사이트 사이즈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